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에서 USB 쪽 차용민 차장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우 차장입니다. 파트 1에서는 USB 베이직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파트 2에서는 요즘 많은 포터블 디바이스가 기존의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타입 A, B에서 C로 바뀌고 있죠. 타입 C가 C2C로 전향이 되면서 많은 포터블 디바이스에 적용이 되었으니까 아마 개발자분들도 이 타입 C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파트 2에서는 USB 타입C 기본 개요와 물리적 인터페이스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번 클래스에서는 USB 타입C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Q&A 썸머리 그리고 이 타입C를 구현하는 시스템 블록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언제라도 추가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SB Type-C가 적용된 제품군은 갤럭시 S10 이게 좀 장표가 이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요즘 S20, S20까지 나와 있는데 S20까지 비롯한 최근에 모든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다 Type-C 채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Type-C란 자체가 파워의 충전 속도를 좀 더 빨리 충전해 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지원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스루풋은 앞서 파트 1에서도 잠깐 차영민 차장이 언급을 했는데 젠 1 그리고 젠 2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 젠 1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장 빠른 스루풋으로 물리적 인터페이스로 포터블 디바이스에서는 이 젠 1 5GBps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PC 마켓이나 이런 쪽에서는 과도기 과정이다 보니까 PCI2 젠 2라 그래서 10GBps까지 지원하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는 젠 1, 젠 2, 스루풋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마켓 트렌드도 보신 것처럼 과거 2017년도에 나왔을 때도 타입C가 이제 그때 PD 1.0이라고 해서 지원이 됐었죠. 타입C의 PD 1.0은 파워 딜리버리 스펙 1.0이라는 말씀이고요. 1.0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쭉 보면은 PD 3.0까지 해서 타입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켓 트렌드는 이제 점차 이 컨슈머 쪽에서 오토모티브 쪽까지 다양하게 타입C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근래에 차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물적인 포트가 타입 A도 있지만은 이 타입 C가 적용이 돼서 이 PD든 PD가 아니든 기본적인 충전 스피드가 좀 더 빨라졌기 때문에 타입 C가 적용된 차종도 마켓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USB 타입C의 주요 피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보스밴드겠죠. 보스밴드라고 하면 이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을 보시면은 어떤 방향으로도 연결하든지 양쪽 방향 다 전부 다 데이터 인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타입C도 이러한 장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리버서블이라는 부분도 어떤 방향을 꼽더라도 연결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충전 프로파일, 이거 뭐 PD에서 언급이 될 부분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V의 5A라는 충전 프로파일링에서 다양한 형태의 충전 스펙을 제공할 수 있고 덴타 밴드위스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젠 1, 젠 2. 젠 1은 5기가, 젠 2는 10기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스루풋을 지원하고 있고요.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는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이제 타입 C로 바뀌면서 기존의 A하고는 호환이 전혀 안 되냐? 그렇지 않고 같이 호환이 된다. 그래서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틀리지만은 이 데이터 시그널링 2.0은 동일하게 DPDM9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얼터네이트 모드라는 걸 지원합니다. USB AV 스펙이 과거에 나왔었지만 이 AV 스펙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그 표준화가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이 표준화가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고 여기에 따라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입장차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현재는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레가시 솔루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레가시 솔루션이라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포트나 썬더볼트, 이 HDMI
타입 C에서 기존의 레가시 인터페이스, 그래픽 인터페이스 쓰는 것 갖다가 멀티 모드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뒤에서 이제 핀 인터페이스 설명에서 나오겠지만 CC 핀을 이용해가지고 CC 핀을 이용해서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 아까 말씀드렸던 20V 5A 100W의 파워를 지원할 수 있다. 결국 타입C의 주요 기능은 물리적인 스무핀을 통해서 데이터 통신은 5기가, 10기가를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그래픽을 지원하고 그래픽은 HDMI, 썬더볼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파워는 PD 3.0 스펙을 지원해서 최대 100W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은 바로 타입C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C 스펙은 이 중에 특정 하나만 언급하는 게 아닌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졌을 때 타입C 스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C의 이 물리적인 핀을 보시면 어떠한 방향으로 삽입을 하더라도 커넥터에 삽입을 하더라도 디텍션이 될 수 있게 CC1 핀이 서로 이제 크로스로 되어 있고 사이드 밴드 유주 이 두 핀이 바로 새로운 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뒤에 설명을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이 CCP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핀이라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핸드쉐이킹이나 어떤 모두 다 DPDM으로 했다고 하면 이 CCP의 용도는 USB 2.0, 3.0 때는 V버스가 항상 클로즈되어 있어서 디바이스가 연결되면 무조건 파워가 공급됐지만 이 타입C 이후부터는 이 CC핀으로 아날로그 디텍션이든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 이후에 이 V버스 핀으로 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CCP 추가가 됐고 이 사이드 밴드 유저라는 핀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요즘에 나오는 그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이어폰 3.5파이짜리 플러그 잭이 없어졌죠. 거기에 대신에 타입C로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오디오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요 사이드 밴드 유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하나라고 하면 다른 두 번째는 핫플러그 디텍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픽 같은 경우는 핫플러그 디텍션에서 그 콘넥터가 삽입이 되는지 아닌지 디텍션의 핀이 있죠. 그래서 플러그 디텍션 핀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거고 보신 것처럼 리버서블 가능하고 총 24핀으로 구성되어 있고 얼터네이트 모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는 젠1, 젠2로 5기가, 10기가를 갖다 이용을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레인을 갖다 다 이용을 한다. 저희 두 레인을 모두 다 이용을 하면은 젠2 10기가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 둘 중에 이 두 레인을 모두 다 이용하지 않고 이 한쪽 레인만 이용을 한다. 그럼 이거를 5GBps로 젠1으로 이용을 가능합니다. 나머지 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이 바로 나머지 내피는 얼터네이트 모드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내피를 갖다가 그래픽을 보내기 위한 데이터 라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차징은 DPDM에 이용한 BC 1.2 배터리 차징 스페시피케이션 1.2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 그거 외에 이 CC핀의 베이직 타입C 충전이라고 해서 그 V버스와 연결된 V버스와 그 그라운드 간의 이 저항 디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5V의 3A냐, 5V의 1.5A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가 됐다기보다는 USB 2.0 같은 경우는 5V에 500mAh였다고 하면 USB 3.0은 5V에 900mAh다. 그럼 타입C에서는 어떻게 됐냐? USB 3.0, 타입 3.1 타입C에 와서는 그게 5V에 3A 또는 5V에 1.5A로 바뀌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 폼팩터는 과거의 USB 타입 A 같은 경우는 노트북 보시게 되면 크게 네모전 형태로 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호스트 쪽이라고 하면 디바이스 쪽은 반대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 프린터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도 사이즈가 크죠. 하지만 USB Type-C는 포터블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이크로 B 타입과 같이 와이드하게 작게 되어 있는 스몰 폼팩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포터블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워를 많이 주고 그래픽도 줄 수 있고 데이터 수도 빨라지는 Type-C를 갖다 선호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산화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앞서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립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 방향으로 연결됐을 때도 동일하게 데이터 통신이나 전원 공급이나 그라운드 디텍션 다 가능하고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연결하더라도 똑같이 데이터 통신, 전원 공급, 그리고 그라운드 디텍션 전혀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C의 시그널 핀은 디퍼런셜 1페어, 디퍼런셜 또 한 페어, 그래서 총 슈퍼 스피드 레인, USB 3.0 슈퍼 스피드 레인이 두 개 있어서 5기가, 5기가, 젠2는 10기가, 젠5는 5기가가 됩니다. 사이드 밴드 유즈 핀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죠. DPDM 라인, DPDM 라인이 이렇게 크로스 형태로 플립을 하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 V버스는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무슨 것처럼 20V에 5A까지 지원하고 있고, V콘이란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케이블 내에도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RC의 경우 케이블 내에도 I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 내에 있는 IC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V콘 핀을 통해서 이 케이블 내에 IC의 전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이 있고, 또 컨피그레이션 채널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 딜리버리나 아날로그 디텍션, 아날로그 볼테지 디바이더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할 때에는 CC핀을 이용해서 V버스에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다 할 수가 있죠. 데이터 핀 D 플러스 D 마이너스는 앞서 파트 1에서 얘기했던 USB 2.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SB 2.0은 하이스피드 데이터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80Mbps의 스루풋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자체도 USB 3.1이라고 해서 과거 USB 2.0의 시그널링을 지원하지는 않는 게 아니라 그거와 동일하게 호환을 하고 있고, USB 3.0에서도 보면은 디퍼런셜 한 라인과 그리고 USB DPDM 같이 호환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C핀을 컨피그레이션 채널 핀, 컨피그레이션 컨트롤 핀이라고 부르는데, 어태치 디텍션이라는 말은 맨 처음에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면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USB 2.0에서 알고 있는 V버스, DPDM, 그라운드 이렇게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전원이 공급이 되는 형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CC핀이 추가되면서 CC핀으로 먼저 들어왔던 게 디텍션이 OK가 되면은 이후에 V버스로 전원이 나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갈 수 있고, 이 CC1과 CC2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연결이 됐냐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USB 2.0 같은 경우는 커넥터에서 DPDM을 쏙쏙 그냥 쓸 수 있지만, USB 3.1 제넌 같은 경우는 이 하이스피드, 슈퍼스피드다 보니까 만약 그대로 쇼트를 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그널 로스라든지 아니면 바이올레이션을 인해 가지고 통신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먹스를 하나 써야 되는데, 이 먹스를 통해서 USB 3.0 데이터 패스를 갖다가 USB 호스트에다가 연결하는 패스 설정을 이 CC핀이 디텍션하는 방향으로 이 먹스의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 포트 롤 디터미네이션 같은 경우도 이 CC핀으로 당연히 이제 방향을 디텍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포트의 롤도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PD 타입C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볼테지 디바이더 방식뿐만 아니라 반대쪽에 PD 컨트롤 IC가 있고 이 호스트 쪽, 소스 쪽 PD 컨트롤 IC가 소스와 싱크 쪽에 둘 다 있다고 하면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호스트 디바이스 쪽 소스 싱크냐 DFP냐 UFP냐 이 롤을 갖다가 이 CCP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시픽 이 벤더 디파인드 메시지라는 부분은 USB 스펙상에서 그 소스와 싱크가 과거 USB 2.0, 3.0은 호스트 디바이스 구조로 아예 롤이 정해져 있죠. 롤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USB 타입C에서는 이 호스트와 디바이스의 롤이 서로 바뀔 수가 있고,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어쩔 때는 그럼 이 포트가 디바이스가 되고 그럼 이 포트가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막 용어 설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때부터는 용어가 DFP라는 개념과 UFP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터네이트 모드 네고시에이션은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 통신을 위해서 네고시에이션, 그 DP라든지 썬더볼트 같은 인터페이스 연결됐을 때
거기에 대한 통신을 갖다가 이 CC핀으로 베이스밴드 커넥션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CC핀이 USB Type-C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핀 중에 하나가 된 거죠. V콘은 어떤 거냐? 이 CC핀 둘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소스고 이쪽이 싱크라고 하면 소스 쪽은 여기 저항이 풀업이 되어 있고 반대로 연결된 디바이스 쪽에는 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CC핀은 어떻게 할까요? CC핀 나머지 핀은 이게 케이블이라고 하면 이 내부에 IC가 있고 이 내부의 IC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공급하는 전원의 용량은 약 1W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양쪽에 이 소스 쪽과 이쪽 싱크 쪽에 나는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케이블이라는 시그널을 이 IC가 보내줍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원이 공급이 필요하고 이 전원 공급을 바로 이 나머지 CC 사용하지 않는 CC를 V콘이라고 부르고 V콘이 지원해주고 혹은 여기 IC가 아닌 리피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USB Type-C 3.1 Gen 2 같은 경우는 10기가고 USB Type-C는 5기가인데 우리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가 빠르면 핸들을 살짝만 틀어도 이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사고 위험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똑같이 이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외부 노이즈에 취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그널링을 리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IC가 케이블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1W의 전원을 갖다가 케이블에 공급해주는 역할도 이 V콘 핀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V버스 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USB 1.0부터 계속 알고 있는 것처럼 USB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면은 그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하나요? USB 첩이라는 걸 하죠. USB 첩을 하려면 이 V버스가 바로 디바이스에 공급이 되면 그 디바이스 쪽에 있는 디바이스 항상 이 V버스 디텍션이라는 핀이 있어가지고 이 디바이스의 디텍션이 디바이스에서 트리거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DP가 하이로 올라가죠. 3.3V로. 그러면은 이쪽에 호스트에서는 이 DP를 갖다가 인식을 한 다음에 리셋을 빵! 때립니다. 그 다음에 DM을 올리고 핸드쉐이킹 하면서 DP, DM에 대한 핸드쉐이킹을 3번 반복을 하죠. 이걸 JK 반복을 3회 한 후에 데이터 시그널링을 500mV의 단위로 데이터 시그널링을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3.1에서 타입C에서도 이 동일하게 V버스는 동일하게 2.0이 있고 3.0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V버스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원하는 전원의 레벨은 과거 말씀드린 것처럼 500mA, 500mA 하지만 타입C에서는 1.5A, 3.3A로 증대되었다. 이게 왜 증대되었냐는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밴드 유즈 루핀이죠. 앞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반복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포트나 옥스핀은 뭐 핫플러그 디텍션이나 오디오 핀을 사용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USB 케이블의 랭스 리미테이션 보시면 USB 하이 스피드로 올라갈수록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에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뒤에 이제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걸 보시면은 USB 2.0 같은 경우는 그냥 DPDM을 뾰트에서 사용을 합니다. 커넥터에서. 당연히 이제 본 코스트 측면에서 뭐 IC가 덜 들어가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먹스를 안 쓰죠. 하지만 이제 USB 3.1, 젠 1, 젠 2로 갈수록 하이스트 스피드다 보니까 노이즈에 취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먹스가 들어가는 거죠. 길이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연히 외부 노이즈에 취약하니까 스탠다드라이제이션 할 때 속도가 빠를수록 이 거리를 1m, 3m, 4m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케이블을 구매하실 때에도 속도가 빠를수록 이 짧은 케이블을 쓰셔야지만 문제가 없는 건데 만약에 뭐 어디 저기 중국산 싼 거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길이는 긴데 데이터 통신이 안 되겠죠. 아니면 내부에 IC가 들어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런 스펙을 보시고 케이블을 구매를